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1016만원이고요. 마이너스 28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월달에 지금 13일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뭐 크게 수익 나오지도 않고 큰 손실 나오지 않고 그냥 계속 오락가락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럴 때 이제 심리적으로 좀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요건 이제 마치 비유를 하자면 밤낚시를 갔는데 미끼를 잔뜩 던져놓고 이제 입질 오기를 기다리는데 입질이 오지 않고 쭉 이렇게 고요한 시간이 흘러가면 이게 참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낚시터에 보통 있어 보면 좀 급한 사람은 그냥 그 낚시대 뿌라보고 물속에 뛰어들어갖고 수영이나 한번 하고 접어버리죠.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진 종목들이 올라갈 듯 아닌 듯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 심리적으로 인내한다는 거, 참는다는 게 참 상당히 힘들지 않나. 제가 그렇게 힘들게 지금 오늘 하루를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제가 보는 기준으로 중심으로 제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시장에 있었던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제가 가진 종목을 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특징적이었던 부분부터 무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그 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 관련주는 뒤쪽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밤에 미증시가 그 나스닥이 1.5%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84%나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 재료가 트럼프 기대감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미국 우선주의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뭐 어떤 핑계거리일 것 같고 그 전에 나왔던 CPI가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연장선상으로 해서 위쪽으로 이제 조금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요런 흐름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약했다는 겁니다. 보시면 그 코스피가 마이너스 0.14%로 빠져버렸어요. 이게 외국인이 지금 보니까 4,160억을 팔아버렸습니다. 얘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팔아버렸죠? 미증시도 상승했는데, 그것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로 또 240만 대나 지금 또 팔아버렸죠. 그래서 이 삼성이 지금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그나마 그래도 보면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 있죠. 이게 그 메모리 분야에서 지금 삼성이 경쟁력을 상당히 잃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래서 240만 주면은 얼마 정도 되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500, 1000억. 삼성전자에서 한 1000몇백억, 그래도 좀 더 팔았죠. 그래서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막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거래소 지수가 못 올라갔다. 근데 요 그림이 이제 좀 제가 차트 쪽은 신봉하지 않지만, 조금 안 좋죠, 모양이. 이게 오늘 조금 올라가 줬어야 되는데 위로 조금 빼 올려 줬어야 이게 N자형 상승 뭐 이래갖고 이쪽으로 가자 이러면 되는데 이게 오늘 약간 내려와 버리니까 여기서 꺾여 버리면 요게 이제 또 상봉 뭐 이래가지고 또 핑계 삼아서 밑으로 빼버릴 위험성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수가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뭐 개별 종목 투자하는데 그렇게 직접적이진 않죠. 급락할 때는 영향을 줍니다. 급락하거나 급등할 때는 다른 종목도 영향을 주지만 뭐 약간 요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는 테마주나 뭐 개별 종목 움직임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느냐, 요런 정도로 악재가 대부분 다 반영이 됐죠 지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위쪽 방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요. 원전 테마가 조금 오늘 또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 비상사태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도 트럼프는 그 원전을 키우겠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원래부터 이제 석유라든가 가스 뭐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그 자기 지지자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세일가스라든가 이런 쪽을 개발하는 뭐 이런 쪽에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이래 가지고 이제 뭐 그 에너지가 부족할 걸 대비해서 석유를 개발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단 어쨌거나 에너지 비상사태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면 원전 뭐 이렇게 또 연결해 가지고 그 한미 간의 에너지 관련한 그 협상이 타결됐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죠. 그 어제 있었나요? 여기 있죠. 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분쟁 타결 이게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상승하는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이 원전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원전 개발 해외 원전 개발 이쪽에 가장 적합한 종목은 한전 산업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가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이 지금 뭐 많이 올라갈 그런 느낌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그 7% 정도 올라갔다. 근데 다른 종목들이 못 따라 올라갔죠. 대부분 다 꺾이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전 관련주 테마가 있었고, 그다음 일론 머스크가 인텔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 중에 인텔 쪽하고 관계되는 종목 이런 게 이제 뭐 인텍 플러스 뭐 지금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미래 반도체,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올라갔는데 요거는 그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게 좀 올라갔다 이런 얘기고, 요거 올라가면서 또 온디바이스 AI가 오늘 또 좀 올라갔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주 반도체가 그 대장이었죠. 와, 얘 지금 많이 빠졌네요. 3만원까지 갔던 종목이 만원까지 왔으니까 3분의 1 토막이 났네요. 물론 여기서 보면 또 다릅니다. 5천원짜리가 3만원 갔으니까 6배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3만원짜리가 만원까지 깨졌으니까 이게 3분의 1 토막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빠졌다가 오늘 이제 그 뭐 반도체 쪽에 꿈틀꿈틀 하니까 이게 제주 반도체가 대장격으로 급등하는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상하가 들어갔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따라간 게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얘도 지금 많이 빠졌네요. 주봉으로 보면 와, 이거는 45,000원 하던 게 만원이니까 제주 반도체보다 더 빠졌죠. 그럼 엄청난 손실을 보고 그 빠졌다가 지금 이제 오늘 약간 들어올리는 그림.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요 종목들이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반등, 기술적 반등 이런 느낌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올라가야 될 이유는 없었지 싶은데 올라갔고요. 그 다음 그 고영이라는 종목이 오늘 뉴스가 있었습니다. 요건 좀 그 지속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고영 보시면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2만원 하던 게 많으니까 반토막 났네요. 고영이 뭐가 나왔냐면 뉴스가 그 뇌수술 로봇 쪽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요게 이제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들어갔는데 요거는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기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이미 상한가 들어가 버렸고 이 매수 잔량이 지금 사이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갭으로 뜨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따라 들어가기에는 또 위치적으로 봤을 때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계속 급등해갖고 상한가 세 방 칠 것 같으면 내일 따라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갈지 참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구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건 이제 제가 요번에 새롭게 하면서 하는 방식이 재료가 있는 종목이 뜨면 타당성이 있다면 이제 아무래도 그 FDA 승인 받았으니까 최근 들어서 이 로봇 관련주들이 좀 돌아가면서 지금 많이 올라갔었죠. 지금 보시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얘가 이제 불을 지폈는데 로보티즈 해서 이제 전부 다 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의료용 로봇이 이제 뒤늦게 후발주자로 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로 보여지는데 잡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건 그 추격에서 들어가면 눌릴 때 못 버티니까 계속 기다리다 보면 조정은 올 겁니다. 어디 갔든 간에 자꾸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조정받아서 5일선하고 이익이 줄어드는 그 지점쯤에서 상황 봐서 한 번쯤 들어가 볼까 이런 정도로 그 뉴스가 떴으니까 한번 주의 깊게 봐두자 이런 의미로 고영이라는 종목 봤고요. 고영이 막 올라가니까 같은 이제 의료용 로봇 쪽인 큐렉소는 어저께부터 오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게 한번 척추 수술 쪽인가 뭐 이도 비슷한 뭐 수술용 로봇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오늘 덩달아서 따라가는 그러니까 보통 한 테마가 올라가면 비슷한 종목들이 따라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지금 이 종목들은 다 제가 매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그림을 그려봤을 때 오늘이 지금 1월 20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근데 화수목금 금요일까지 24일 금요일까지 매매하고 나면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 연휴입니다. 27일이 원래 연휴가 아니었는데 휴일이 아니었는데 그 뭐 소비 진작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버렸죠. 그래서 설날이 30일인데 설 연휴에 붙여가지고 27일이 휴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매매하고 나면 이건 이제 그 전체적인 그 투자 심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가장 중요하죠.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그 원동력은 돈입니다. 시장에 돈이 많이 몰려 들어오면 투자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올라가는 거고, 투자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빼버리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돈이라는 게 바로 그 주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니까. 물론 이제 심리도 중요하지만 돈이 가장 근본적으로, 돈 없으면 투자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24일 금요일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아마 휴일일 겁니다. 목요일까지 맞나요? 설 연휴가? 맞을 겁니다. 그럼 이제 금요일 하루밖에 안 남습니다. 그건 일주일 동안을 쉬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좀 그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대로 지켜본다는 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불안감을 가지게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막 올라가는 어떤 상승 추세라면 이거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큰 그림으로. 거래소 지수가 상승으로 강하게 막 호재성 뉴스가 터져가지고 막 올라가는 중이라면 웬만하면 가지고 있고 싶죠.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가지고 있으면 한 일주일 쉬어도 많이 올라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게 꺾이면 상봉 맞고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죠. 트럼프가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이런 그 불확실성, 트럼프가 무조건 뭐 악재다가 아니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여드로 튈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매매를 못하고 그냥 지켜봐야 된다. 미국 증시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이 지금 복잡한 해외 증시 보시면 다우지수도 지금 반등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눈치 보고 있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리고 나스닥 한번 볼까요? 저도 궁금한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은 밑으로 쭉 빠질 수도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위치가 뭐 차트 전문가가 해석을 하겠지만 제가 봤어도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는, 지금 반등 좀 나왔다가 도치형으로 딱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당장 내려올 것 같은 느낌도 든단 말입니다. 올라가는 한계를 느끼는 이런 상황이니까 트럼프의 저는 불확실성으로 봅니다. 악재가 아니고, 트럼프가 취임하면 악재다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호재도 아니고 불확실하다.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금요일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웬만하면 그냥 현금 가지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별로 안 잃었다면, 돈 잃고 나면 이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을 잃어버리면 본전 찾아야 되니까 계속 치죠. 이건 제가 포커 같은 거 쳐보면 그거 느껴집니다. 한 5명이 앉아서 포커를 치면 초반에 돈 좀 땄는 사람이 좀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돈을 따면 자버립니다. 그냥 내 피곤해서 안 되겠다 그러고 옆에 누가 잡버리죠. 돈 땄으니까 자버리고, 그럼 돈 잃은 사람이 남아갖고 4명이서 열심히 이제 본전하기 위해서 막 칩니다. 그럼 이제 새벽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밤새도록 이 포커 치느라고 지금 전부 다 정신이 혼미합니다. 이제 막 졸립죠. 아까 돈 따갖고 일찍 잤던 친구가 이제 뒤늦게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러고 들어오면 그 친구가 마지막에 다 휩쓸어 갑니다. 왜냐면 맑은 정신으로 푹 잤기 때문에 그냥 걷어가면 되죠. 밤새도록 쳤던 4명은 그냥 뭐 때문에 당한지도 모르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심리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심리, 돈에 대한 심리.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까지 갔는데 내가 돈을 좀 따갖고 있으면 땄는 거 있으니까 뭐 그냥 일주일 그냥 가져가 보지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땄으니까 그냥 현금만 시켜가지고 난 명절에 그냥 그 애들 세뱃돈이나 주고 좀 푹 쉬었다가 올란다 이러고 이제 다 팔아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데 이런 사람은 그게 안 되는 얘기죠. 내가 손해봤는데 지금 손실나 있는데 이걸 일주일 동안도 쉬니까 시간이 아깝죠.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그걸 어떤 간에 대박 날 것 같은 종목을 엄청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일주일치의 그 흐름을 파괴해야 되니까. 하루도 파괴 안 되는데 일주일 파괴 안 되겠죠. 그래서 고민하면서 잡고 있으면 그게 반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대체로.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 주는 후반으로 갈수록 좀 팔려고 하는 욕구가 커질 것 같다. 시장이 불확실하다면 지수가 만약에 뭐 내일부터 해서 당장 급등하는 그림이 나서 올라가면 마음이 바뀌겠죠 또. 아 이거 뭐 시장이 호황이니까 일주일 더 놔둬도 되겠지만 지금처럼 이런 올라갈지 내려갈지 예측이 잘 안 되는 요런 상황에서는 웬만하면 그냥 현금 가지고 가야지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후반으로 가기 전에 뭔가를 좀 수익을 챙겨야 된다는 이 압박감이 좀 생기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봤던 앞에 말씀드린 원전 테마의 한전산업이라든가 그다음 머스크 인텔인수 하는데 요 반도체 종목은 솔직히 요건 제가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이제 인텔하고 관계되는 회사 여러 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요건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가. 그리고 온디바이스 AI도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지 온디바이스 AI가 갑자기 뭐 호재가 터졌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좀 애매하고 뇌수술에 뭐 고용 요런 거는 이제 호재성이 터졌으니까 요건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주는 무리하게 그냥 지금 이번 주에 매수한다는 얘기는 길게 잡는 사람 입장이라면 수익 매매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지금 산다는 얘기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홀딩 해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가지고 있는다고 생각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호재성 뭐 이런 쪽 아니면 웬만하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좋았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2차전지도 뭐 TF팀 구성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 예전에 2차전지의 에코프로 BM이 이건 저도 보고서 냈는 사람이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지금 이 줄 하나 꺼놨잖아요. 이거 주봉으로 보면 이게 지금 제가 꺼놓은 줄이 얼마냐면 21만원 정도 되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지금 21만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줄 꺼놓은 게 대충 한 이 정도 선 꺼놨었어요. 이때 말입니다. 이때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을 이때에 어느 증권사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사람이 이건 너무 높다. 예상 목표가가 20만 원인가 뭐 이렇게 보고서가 냈을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이 20만 원인가 20몇만 원 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욕을 엄청나게 먹었죠. 지금 뭔 소리야? 지금 50만 원 다 돼가는데 이 뭐 20만 원을 보고서를 내면 네가 제정신이냐 뭐 해갖고 일부러 뭐 안티하느냐 뭐 저거 막 난리 쳤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그 사람 말이 맞았다는 얘기죠.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13만 원 왔으니까 그 사람 말도 맞은 것보다 그 사람 예측했던 것보다 더 내려왔습니다. 많이. 저도 그때 그 당시 때 여기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이건 별로 안 사고 싶다. 한 이 정도 오면 한 20만원대 요 정도 오면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때 방송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찍고 밑으로 쭉 빠져갖고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0만원 하던 게 10만원이니까 4분의 1토막 났죠 이거도. 50만원으로 보자면 5분의 1토막입니다. 근데 그때 보고서 냈던 사람이 2차전지는 이제 한번 좀 사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보고서를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저 위에 있을 때 이거 매도 의견을 내놨다가 이제 밑에 다 빠져갖고 다 주고 가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갈 것 같다 이러니까 좀 상당히 신뢰감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면 저 위에서 맞췄으니까 이도 맞출 것 같은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2차전지 쪽으로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테슬라가 또 중국에서 뭐 잘 팔리니 어쩌니까 하고 이러니까 이제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최근에 빠르게 움직인 거 보면은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 움직였고 그다음 LNF 이런 종목도 LNF는 별로냐. 뭐 대주전자재료가 반등하는 결입이 나왔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2차전지 쪽이 반등하는 그림이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나온 뉴스 가지고 바로 따라 붙기에는 조금 약한 재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매수하면 다음 주까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들고 가기에는 이 지금 현재 자리가 그렇게 뭐 급등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 좀 강했다. 2차전지 쪽에 일부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했다. 뭐 LNF 이런 종목도 올라갔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소재 관련해 가지고 뭔가가 뭐 동박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올라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 요건 이제 왜 제가 관심을 가지냐 하면 2차전지는 개인들이 워낙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 BM 이런 게 급등하는 그림 나오면 다른 쪽에 돈을 얘가 다 빨아먹어 버립니다. 이 한 종목이 아니고 2차전지 관련주들은 여기 뭐 그동안 많이 빠졌던 포스코 퓨처엠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지금 걸쳐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테마가 한번 불붙어 버리면 이게 막 급등하는 그림이 나와버리면 다른 쪽 올라가던 테마들 다 죽여버리고 이쪽으로 다 몰려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좋아서 들어가겠다는 뜻이 아니고 얘가 급등하면 다른 쪽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참고해서 꼭 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에서 좀 강하게 올라갔다. 요 정도가 오늘 시장에 움직였던 그 테마들이었고요. 그 다음 제가 가진 종목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재건 쪽인데 오늘 그 제일일렉트릭 그 손절했습니다. 이거 괜히가 아니고 잘못 잡아가지고 제일일렉트릭 오늘 5.8%나 빠져버렸어요. 이게 어제 잡아갖고 마이너스 2% 났는데다가 오늘 또 한 4점 몇 프로대 났으니까 한 6만원 정도 날렸네요. 100만원치만 샀으니까. 원래는 그 제가 줄 거 놓고 이러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잡은 금액이 14,000원 정도인데요. 여기 정도까지 올 거라고 그 지지선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여기서 잡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제 고민 좀 해봤는데 물타기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100만원 잡고 내려오면 100만원 더 잡자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안 잡은 이유는 여기서 밀려가지고 요 자리에서 잡으면 다시 더 내려갔을 때 난감해지죠. 손실이 점점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쯤에 지지될 것 같으면 한 단계 더 내려갖고 여기 정도의 지지선을 그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음에 만약 더 빠져갖고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 추가로 잡으면 1차로 여기 잡고 2차로 여기 잡고 보면 평단가가 여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찍고 반등 나올 때 여기서 절반을 다시 드러내면 매수 단가를 절반 낮추면서 그 다음 홀딩하기 상당히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괜찮아 보이는 종목 잡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기다 줄 거 놓고 더 내려오면 잡으려고 생각했었어요. 했는데 오늘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HD 현대일렉트릭 얘가 변압기 관련해 갖고 그 거의 대장격입니다. 지난 분기 때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실적 좋게 나와가지고 내려가려고 그러다가 실적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놀래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번 분기에 실적이 워낙 그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실적 잘 나올 줄 알고 갭을 떴는데 발표 나오는 실적 보니까 아니네 이래갖고 뒤로 훅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실적 좋을 줄 알고 쭉 올라왔을 때는 실적 좋게 나오면 본전이고 안 좋게 나와버리면 쭉 빠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쭉 뒤로 밀리면서 대장격인 종목인데 이 실적 발표될 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잘 나올 줄 알고 여기서 막 이제 잘 나오면 올라갈 때 팔아먹어야지 그러고 들어왔는데 안 좋게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쭉 흘러내려가지고 7.8%는 확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래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얘가 대장인데 대장이 밀려버리니까 제일일렉트릭도 따라서 그냥 좀 올라가 그래서 밀려버리고 그리고 어제 그 뉴스 좋은 거 나왔던 LS 일렉트릭조차도 밀려버렸던 얘기입니다. 뒤쪽으로.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밀리길래 전기 관련한 종목들이 다 따라서 밀려버렸어요. 지금 뭐 재룡전기부터 해서 뭐 재룡산업 뭐 세명기 전기 붙은 글자 종목들은 다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왜냐면 대장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이 뒤에 있는 쩔다구들이 뭐 실적 좋겠느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뒤로 밀리면서 눈물 먹었지 않고 그냥 뭐 가벼운 마음으로 아니니까 그냥 샀는데 아니니까 그냥 바로 매도해버렸습니다. 한 6만원 날린 것 같으네요. 여기서 손절 매도해버렸고요. 이 매도했는 걸 가지고 이제 제가 원래 보던 어제 이쪽으로 넘어왔었으니까 SG로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SG를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그렇게 뭐 큰 손해는 아니었었어요. 왜냐면 제일일렉트릭 손절했을 타고 들어왔을 때가 여기쯤에서 SG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잡고 나서 지금 쭉 땡겨 올렸기 때문에 손실이 좀 줄인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원래 어제 제가 이 종목을 SG를 가지고 있던 걸 팔아가지고 제일일렉트로닉으로 갔는데 다시 제일일렉트릭 손절하고 SG로 왔으니까 그냥 뭐 샘샘이 됐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얘 손절했고 SG는 426만원이 있던 데서 500만원으로 다시 늘렸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씩 손실 봐가지고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SY가 199만원, SY는 뭐, 여튼 간에 비슷했고, 그 다음, 한미글로벌도 빠지긴 했지만, 뭐, 그냥 그럭저럭 비슷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SY가 2.13% 빠졌고요. 그 다음, 한미글로벌이 2.3% 정도.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로 힘들었던 게 하루 종일 밀었습니다, 이거. 이 지금 계속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보시면 어제도 어제 5분봉입니다. 한미글로벌이 아침 올라갔다가 계속 하루 종일 밀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싹 들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똑같이 또 아침부터 밀어가지고 올라갈 틈을 안 줬습니다. 계속 눌렀다가 마지막에 살짝 돌아올리면서 끝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좀 약한 그림을 보였고
오늘 대장격으로 움직인 건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신규 종목이라서 여기다가 그냥 그 길게 보고 매수하기가, 이거 뭐 펌프카 같은 거 이런 거 건설 자재 장비 쪽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많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쪽은 들어갈 생각 자체가 별로 없었고, 얘 빼보고 나면 그 지금 움직임으로 봤을 때 SG가 가장 괜찮지 않나 싶은데, 오늘 외국인들이 보시면 한 53만 주 정도 매도했죠. 지금 외국인이 그동안 최근에 꾸준히 사모아가지고 114만 주는 사모았는데 오늘 그 절반 정도 지금 팔았죠. 그래서 이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외국인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 때 얘들이 꼭 털어먹는단 말이죠. 단타를 친단 말입니다. SG에 있는 외국인은 단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항상 얘들 때문에 브레이크 걸립니다. 오늘도 좀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외국인이 매도 좀 첩보있기는 뒤로 밀려버리는 그런 경향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빨리 팔아야 된다. 그래서 53만 주, 한 60만 주 남았겠는데요. 가능하면 내일장에도 다 팔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팔고 그냥 영원히 떠났으면 좋겠는데 대신에 얘들이 이제 갑자기 막 한 100만 주씩 막 사버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급등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버리라 그러기에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그래서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 비중을 줄였다는 거는, 하락은 했지만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리고 5일선을 어느 정도 지키는 그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SG가 가장 대장인 것 같고요. 그 다음 한미글로벌도 오늘 하루 종일 힘없이 가다가 결과적으로 5일선 지키면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여지고, SY는 이거 시간의 단위일까 한번 볼까요? 별 볼 일 없네요. SG 별 볼 일 없고, 한미글로벌 큰일 없네요. 이 SY 스틸텍이 마지막에 보합권으로 땡겨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SY는 스틸텍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이게 후반에 SY 스틸텍이 보합까지 당겨 올리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거 아마 오늘 20일이죠. 20일 블록딜 해가지고 이게 8천 얼마에 스틸텍을 한 300억 정도인가 매도하기로 돼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매도가 되면 SY가 한 300억대 정도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인해서 어떤 그 우크라이나 쪽이나 뭐 이런 쪽에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SY 스틸텍은 일단 올라간 건 긍정적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자율주행 쪽도 SOS랩 이 종목도 계속 지금 노리고는 있는데, 일단은 요건 다음에 기회 되면 하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일단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SG가 500이고 SY 200, 한미글로벌 300, 이렇게 해서 거의 한 1000만원 정도, 1016만원이네요. 이렇게 해서 보유를 했고요. 이 재건 관련주가 오늘 오르지 못한 이유는 개인적으로 그냥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제가 이쪽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해석하자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휴전을 했기 때문에 이건 중동 관련해서 호재로 봅니다. 그래서 중동 관련 쪽에 호재면 SY하고 한미글로벌이 강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못 나왔느냐를 굳이 제가 해석을 하자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휴전을 했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종전이 아니고 1차 휴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 휴전하고 그 다음 그 2차 휴전은 또 협의를 해야 된답니다. 아직 협의를 해갖고 그 협의가 되면 또 2차까지 가고, 또 되면 3차까지 가서 완전히 끝난다, 이렇게 되는데, 1차 휴전 해놓고 나서 주말에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그 인질 석방하는데 그 하마스 측에서 3명 석방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 측에서 90명인가 뭐 석방하고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하마스가 3명 석방할 사람 명단을 빨리 안 넘겨줬답니다. 그래서 명단 빨리 안 넘겨주면 보통은 야 빨리 넘겨둬 이렇게 말할 건데, 그 네타냐후가 어떻게 해버리냐면은, 명단이 아직 안 넘어왔기 때문에 시간 넘겼다면 명단 도착해야 될 시간에 명단이 안 왔으니까 이거는 너가 지연시켰다 이러고 그냥 또 그냥 폭격해갖고 50명인가 사망했을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아요. 그거 좀 기다려주지. 그것도 인주 석방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명단이 도착이 늦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포탄 때려갖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이런, 정말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신뢰감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 좀 생겼어요. 이게 저도 솔직히 믿음이 좀 안 갑니다. 이래갖고 트럼프 취임한다고 기념을 해갖고 뭐 축하 의미로 해가지고 트럼프한테 힘 실어준다고 휴전했다 이렇게 자랑만 해놓고, 막상 취임식 끝나고 나면 하마스가 위반했다 하고 또 때려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동의 휴전이 전쟁이 완전히 끝났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싹 흘러가 버리니까, 그 기대감으로 종전 기대감으로 올라가던 게 이게 좀 아무래도 좀 찜찜하다 이러고 이제 뒤로
지금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글로벌하고 SY는 그런 느낌으로 조금 오늘 좀 힘을 못 썼다 재건 관련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SG 쪽으로 계속 지금 제가 배팅을 쳐갖고 이렇게 비중을 늘리는 것은 얘는 우크라이나 쪽이기 때문에 그게 안 나왔죠.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전화통화 할 것이라 했는데 주말 동안에 전화통화 뉴스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충 보면 푸틴 측에서는 보통 당선했는 사람이 전화를 먼저 걸기 때문에 난 전화 기다리고 있다. 푸틴이 지금 전화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푸틴도 급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전화 올 때까지만 신호 올릴 줄 알고 잠도 안 자고 옆에 전화기 있는데 전화가 안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크렘린궁에서 그 대변인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죠. 원래 당선된 사람이 전화를 먼저 걸기 때문에 전화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은 트럼프 빨리 전화해라. 내 지금 답답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트럼프가 전화를 안 하죠. 왜 안 했냐면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노벨 평화상 타려면 야 벌써 또 30분 돼버렸네. 조금 더 할게요.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타려면 푸틴 쪽에 편들어가지고 휴전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방 쪽에 유럽이나 이런 쪽에 서방 세력들이 트럼프니 러시아 편 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이렇게 이제까지 지금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배신 땡기느냐 이러면 욕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과제가 있냐면 휴전을 하기는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별로 그렇게 억울하지 않게끔 약간 편을 들어주면서 끝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러시아를 압박해야 되는데 이 압박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압박하려고 그러니까 이 휴전 약속했는데 지금 전쟁을 끝내겠다 했는데 이게 안 될 것 같고 전쟁 끝내려고 그러니까 푸틴 쪽이 손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여기 좀 애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전화 안 한 이유가 트럼프가 약간 그걸 이용하는 것 같아요. 푸틴이 답답하니까 지금. 북한군까지 불러왔는데도 지금 아직 쿠르스크를 못 밀어내고 이러니까 푸틴도 답답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걸 살짝 이제 간박하면서 푸틴을 급하게 조바심나게 해갖고 우크라이나한테 조금이라도 땅을 좀 더 얻어주거나 뭐 요런 쪽으로 해서 해줘야 나중에 노벨 평화상이라도 한번 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아마 일부러 전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전화는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했기 때문에 끝내는 액션을 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오늘 새벽 2시에 트럼프가 취임식 한다니까요. 취임식 행사하느라고 바쁘겠죠. 끝나고 나면 우리하고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 취임 안 했습니다. 트럼프가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니까 취임식 끝나고 그다음 이제 행사 다 하고 나서 이제 축하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자러 들어가갖고 전화 안 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아침쯤 되면 트럼프가 푸틴하고 통화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자랑스럽게 글 올릴 겁니다. 제 생각이 짐작에 오늘 저녁으로 보는데 저는요. 그래서 이제 푸틴하고 통화했다. 아주 좋은 내용이었다. 항상 트럼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자기가 잘했다는 거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멘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실망 매물로 해가지고 그냥 뒤로 밀렸는데요. 이 SG가 거의 한 3% 정도 빠져버렸는데 아직까지 5일선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그 기대감이 살았다는 얘기고 이게 제대로 한 방 터지면 그냥 위쪽으로 한번 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그리고 이번 주에는 솔직히 다른 종목은 들어가면 2주일 동안 들고 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종목 가지고 있으면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데 이 재건 쪽은 시간이 지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런 기대감이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끌어올려주면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우리 쉬는 사이에 정전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 후반으로 갈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기대감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주만큼은 재건 관련주를 끝까지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 가지고 있는 종목 특별한 악재로 인해서 급락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홀딩하면서 이번 주를 보낼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급등이 나오면 비중을 줄여가지고 다른 쪽에 또 딴 종목 쪽으로 좀 옮기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여전히 오늘 또 말이 많았고요. 대충 요 정도 오늘 제가 봤던 시장 오늘도 여전히 지루한 하루였지만 이건 이제 제가 새롭게 매매하는 패턴을 바꾸고 나서 이걸 왜 자꾸 하느냐 하면 매수하지도 않을 거면서 오늘 강했는 종목을 왜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여기다가 테마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지금 최근에 테마주들 탄소 중립 그린 케미칼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 올라가면 또 우리 기술 투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금 등록합니다. 한국 첨단 소재 여전히 거래량이 지금 1200만 주 좀 줄긴 했지만 아직까지
개인들이 관심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못 버리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 해갖고 지금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지만 여튼간에 이만큼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가자 그러고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많이 뭔 걸 먹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 냉각 관련해서 뭐 삼성공조라든가 그 다음 이 SKC 유리기판 이런 식으로 지금 쭉 다 해놨거든요. 이걸 한 화면 다 채우고 다시 또 옆에 화면에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쭉 테마를 다 등록해놨습니다. 한전산업부터 해가지고 LS 일렉트릭도 있고 오늘 나온 뭐 고행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테마가 나오면 여기다 계속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해놓는 이유가 일본의 어떤 투자자가 돈 억수로 많이 버는 투자자가 있는데 어떻게 투자했냐니까 한 발 늦게 매매해갖고 홀딩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대충 그때 제가 봤을 때 느낌이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남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고용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진입하기 안 되니까 유리기판주 중에 해갖고 필옵틱스가 올라가면 여기서 들어가면 오늘처럼 이게 밀리면은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다 이렇게 체크해놨다가 이게 쭉 내려와가지고 월세에 다가오는 뭐 이런 느낌, 이럴 때 이제 기회를 봐서 잡는다는 거죠. 그게 제일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전력 관련한 부품주니까 그 테마를 올라갔다 지금 밀렸으니까 이거 어느 정도 내려와가지고 지지되는 걸 확인하고, 지지되는 걸 확인한다는 얘기는 지지선이 여기가 될지 아니면 한 단계 더 내려와서 이 갭을 메우는 여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지지선에서 양봉으로 돌리는 그림이 나올 때, 이럴 때 잡아갖고 홀딩하면 올라가고 먹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다시 해서 되돌아 올라가면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지금 현재 하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얘를 잡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자율주행 이것도 머스크가 워낙 유명하니까 올라가려고 그러다 계속 늘리고 있죠. 얘는 아니면 슈어소프트테크 이 종목도 지금 올라가다 뒤로 밀렸으니까 비슷한 그림이죠. 이것도 어느 정도 지지되는 상황이 생겨서 미국의 자율주행 차들이 급등하는 그림이 나올 때 그때 딱 들어가면 이걸 뚫으면 날아가는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테마를 계속 그냥 지겹지만 제가 매수는 안 하지만 그날 강했던 종목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다 등록해가지고 올라간 이유까지 다 찾아가지고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를 검토하고 계속 모으는 겁니다. 비축하면 이게 이제 재산이라는 얘기죠. 이거 해놓으면 시장이 좋아졌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설 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투자를 하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럴 때 이 테마들 중에 어떤 것이 대장이 돼가지고 날아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모으는 거고, 그걸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봤다.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고 매수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지만 제가 보는 이런 종목들을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저는 현재 여기에 지금 올인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